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 대표팀 주장을 지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활약했던 박지성 전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속에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파행 사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퇴 및 홍명보 감독 선임 번복 여론에 지지 의사를 표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비판 여론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폭로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독일 도르트문트를 방문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박지성 전 선수의 비판 인터뷰 전체 내용,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최신 상황, 한국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올랐던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의 아시아 최종 예선 상대인 쿠웨이트, 그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메인 개최국인 미국 대표팀과 연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 금요일에 있었던 박지성 현 전북현대 디렉터 그리고 전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총괄 이사의 인터뷰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 박지성 전북 디렉터가 박지성과 함께하는 미래세대 토크 주니어 풋살 예술과 축구의 만남, 유소년 선수들이 또 예술을 경험하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특히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이 시점에 그 행사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없었고, 지금 한국 축구의 최대 이슈인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먼저 대표팀 감독 선임 후 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축구인으로서 어떤 심정인지 묻자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슬픔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아직도 축구라는 분야에 있지만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둘째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커서 축구인으로서 너무 슬픈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마음이 상당히 아픈 상태라고 하면서 이 과정이 정말 황당하다, 정말 수준이 이렇게 낮느냐라는 정말 직설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기자들이 이 결과, 홍명보 감독 선임이라는 결과가 슬픈 것이냐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박지성 디렉터는 가장 슬픈 것은 뭐 하나 확실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라면서 불투명한 상태,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협회의 내부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축구가 상당히 변했고 또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변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 즉 2002 월드컵 이전과 이후로 한국 축구가 나뉜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정작 행정은 그 이후 정말 발전했는가, 한국 선수들이 발전하고 한국 축구가 다양해지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발전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이걸 그냥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본인에 대해서도 성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축구인들이 모두 다 가슴이 아플 것이다라면서,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이래야 하는가, 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가,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야 한다.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실제로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협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꿈의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축구협회는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 축구인들, 내 동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협회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겼다. 가봤자 들러리만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큰데 과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 역시 지금 시점에 내부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어떤 감독이 되었는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로만 봤을 때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답이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 과정을 설명해줘야 된다. 지금은 그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 홍명보라는 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홍명보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는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게 돼 있다. 그 문제를 밝혀야만이 해결책을 만들 수가 있다.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 됐다. 언제 어떻게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즉, 이 상황을 협회의 책임자가 직접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즉, 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와서 모든 배경을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건은 이루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번복할 수 없다면 왜 선임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들의 내부 이유를 설명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단계, 즉 홍명보 감독 체제로 대표팀이 운영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철회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지금 거센 논란 속에 표류하는 상태인 겁니다.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답이다. 결국 진실을 알아야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문제 의혹과 의심과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이유를 책임자가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책임자와 당사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홍명보 감독인 게 아니라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절차 없이 결정하고 그 수락된 내용들을 승인한 책임자와 당사자가 밝혀야 한다. 즉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신뢰는 떨어졌고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쨌든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장 사실을 말하더라도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과정의 진짜 이유와 과정과 배경을 설명을 해야 한다. 근데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납득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저희 역시 취재를 통해서 전력강화위원회 정혜성 위원장이나 또 고위층에서나 축구 내부에서의 여러 많은 의견 대립들 속에서 분명히 홍명보 감독을 반대하는 이들, 그 반대의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 경기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축구협회 내적인 문제들로 인한 파행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그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어찌 됐거나 그 의혹의 과정 속에 홍명보 감독이 추진되고 선임된 것에 어떤 명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사실대로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 선임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즉 지금 나온 결정은 취소하고 번복해야 한다, 무효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앞으로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일을 진행하고, 물론 사실에만 입각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한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앞으로는 쌓아가야 한다. 즉 지금 다시 감독을 뽑는 과정들을 진행한다면 9월에 있을 월드컵 3차 예선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만 앞으로 믿음을 갖고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주호의 폭로에 대해서 협회가 징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그 회의 기간 내내 박주호 위원이 상당히 많은 무력감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이다. 본인의 의견이 물론 100% 다 회의에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결국 안에서 이야기했던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내가 추천한 감독이 무조건 돼야 한다, 내가 추천한 감독이 안 돼서 화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추천을 한 감독들이 안 된 과정에 절차가 맞아야, 이유가 맞아야 다른 감독이 선임된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내가 이 절차에 왜 열심히 힘을 썼지, 왜 알아봤지, 그에 대한 무력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에 그 무력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는 것이고, 즉 박주호 위원처럼 정말 좋은 커리어와 네트워크와 유럽에서의 그 많은 그 인프라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전력강화위원회에 들어오더라도 행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또 올바른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온 좋은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재들을 제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깝다고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전북 현대 디렉터인 K리그 종사자로서의 생각을 묻자, 대표팀 감독이 되는 문제를 떠나서 사실 어떤 감독이든지 새롭게 감독이 부임할 때는 그 감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또 그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해도 좋은 결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를 어려운 상황인데, 감독 선임을 한 이후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게 축구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홍명보 감독이 시즌 중에 울산을 떠나는 문제와 이제 K리그를 떠나는 문제들을 떠나서 일단 홍명보 감독이 맞긴 맡았는데, 맡았을 때 새 감독이 기대와 박수와 격려 속에 시작을 해도 잘할지 안 할지가 미지수인데, 이렇게 비판과 견제와 좀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면서 잘하실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 협회 규정, 즉 K리그 감독이 시즌 중에 대표팀의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보내줄 수 없는 그 규정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이번을 통해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을 걱정하진 않지만 지금 한국 축구의 위기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그 위기가 대표팀이 위기이기 때문인 게 아니다.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게 문제다. 대표팀 내의 규율이 어떻고 경기력이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를 떠나서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신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게 진짜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표팀이 좋은 경기를 하고 이겨도 믿음과 신뢰와 기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번 상황은 홍명보 감독이 울산을 떠나 한국 대표팀을 맡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의 절차의 문제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 절차의 문제가 없었다면 울산 팬들에게만 사과를 하고 그 마음에 대한 부채만 가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한국 축구와 K리그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통화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지성 디렉터는 전혀 이야기를 나눈 게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 해결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축구대표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떠나서 유소년 축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 축구를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된다. 즉 결단을 누군가 내려야 한다. 이 상황을 다시 되짚고 초래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박주호 위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박주호 위원의 근황도 최근에 알려졌는데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캡틴 파추호를 통해 이야기를 한 것도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 그 다른 채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지 본인의 유튜브 수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었고 사익이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박주호 위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전 소속팀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초청으로 현재 독일에서 열리고 있고 도르트문트에서 개최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유로 2024 중결승전을 현장에서 관전했고 또 도르트문트를 방문해서 새로운 시즌의 팀을 이끌게 된 누리 사힌 감독과도 미팅을 갖고 또 도르트문트의 유스 아카데미 스포츠과학 총괄 인사들과도 미팅을 가지면서 본인이 현역 은퇴 이후 행정가로서 혹은 축구인으로서 또 다른 커리어를 만들고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갔어요. 실제로 박주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인츠 시절에 함께했던 토마스 투헬 전 바이에른 뮌헨 감독에게도 연락을 해서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 투헬 감독이 쉬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수석 코치와 사단을 추천하겠다. 그들이 간다면 내가 보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끌어냈었고 또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끈 테르지치 감독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쉬고 싶다고 거절을 당했지만 제시마시 감독도 박주호 위원이 연결했고 또 바그너 감독도 박주호 위원이 연결했고 수많은 감독들을 연결하고 미팅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대한축구협회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배신감을 느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 축구를 위해 기여하기 위한 도르트문트 방문과 또 그냥 방문과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현재 도르트문트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또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네트워크를 한국 축구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간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은 뭐 박주호 위원이 아예 뭐 전력강화 위원장 내지 테크니컬 디렉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박주호 위원이 유로 2024 현장에 가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동아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주요 해외 국제대회도 전임 지도자라든지 분석관과 기술 연구 그룹을 파견해서 지금 해외 축구의 최신 트렌드, 다른 나라 대표팀, 다른 대륙의 대회들을 보면서 분석 자료를 만들고 그걸 또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또 대표팀의 전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한축구협회가 그 누구도 현장에 코파 아메리카도 열리고 있고 유로 2024도 열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대표팀 감독과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 멤버들 전체를 독일과 미국으로 보내서 유로와 코파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리포트를 만들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아시안컵조차도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 혼자 보내서 리포트를 제출하게 했는데 정말 엉터리 리포트가 나왔고 정말 아무 내용이 없는 리포트가 나왔고 또 우리가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게 됐던 23세 이하 아시안컵 역시 AFC가 의뢰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최승범 전 전임 지도자만 현지에 가서 또 부실한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다른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축구협회가 각국을 다니면서 세계적인 대회를 직접 보고 자신의 대륙의 대회를 직접 보면서 분석하고 이 분석 자료들을 자국 축구 발전에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현대 축구의 트렌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지성 디렉터는 현재까지도 최근에 대표팀 선수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수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없다고 했어요.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다만 선수들이 얼만큼 당황하고 있을지는 예상이 된다. 지난 5개월 동안 뭐 국내파 감독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여론이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 감독
감독이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선수들도 조금 외국인 감독을 원한다는 의견들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선수들이 의견을 표출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협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치에 따라서 선수들도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 회장부터 아예 지도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즉 집행부 총사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직설적인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성 디렉터는 지금은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냐면서 그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클린스만을 경질했던 5개월 전이 마지막이었다. 그때가 오히려 진짜 골든타임이었고 그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고 제대로 된 선임을 한다는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변하지 않을까, 클린스만 사태와 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온 게 더 큰 충격을 줬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협회장 사태에 대한 질문까지 나왔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회장 사태와 관련된 규정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회장이 내려와야 된다,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외부의 압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회장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최선의 결론은 정몽규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내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의 얘기죠. 다만 정몽규 회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대안이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협회를 보는 시선을 재확립하고 신뢰를 심어줄지를 우선시해서 결론이 내려야 하고 그게 맞는 답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회장 사퇴가 올바른 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새 감독이 왔을 때 기대감,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큰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더구나 프로스포츠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과가 그 과정을 이기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 심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월드컵 우승을 해도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과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이 감독 선임을 그대로 하느냐 마느냐, 번복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협회와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있다.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번복에 대해서 사퇴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외국인 감독과 함께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었고 또 외국인 감독을 찾지 못한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제시마시 감독도 협상을 했는데 무산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아쉽다.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감독이 많이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산 문제를 차치해서 처음에 100명 정도의 지원이 왔을 때도 정말 세계적인 감독이 많이 왔거든요. 한국 축구가 정말 이런 세계적인 감독을 돈을 준다고 해도 못 데려올 정도로 과거에는 선수단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독들이 한국 선수들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좋은 대표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날 정말 박지성 디렉터가 이례적으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긴 인터뷰를 자청해서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전 축구 선수가 갖고 있는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축구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언론을 만나는 일정도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 축구를 배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솔직한 비판 의사를 전했다고 했고요. 후배 선수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생각이 미안한 마음이다.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정말 꼭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이 시기에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축구인들뿐 아니라 팬들 역시 아쉬워하는 것 같다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준TV가 신문선 명지대 교수, 신문선 해설위원을 초빙해서 저희가 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가 그냥 정서적 문제가 아닌 정말 규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효화가 가능할 정도의 절차 오류가 있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 내용 그대로 7월 12일에 한국축구 지도자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이제 요구하면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한국축구 지도자협회는 사실 외국인 감독으로만 가는 흐름에 대해서 국내 지도자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왜 국내 지도자를 무시하고 배제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었지만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아닌 절차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다라면서 정몽규 회장이 협회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농단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안이라는 이유로 모두 대표 등겨주고 감독을 선임해 놓고 어떻게 선수와 지도자에게 규칙대로 하라고 규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외국인 지원자들에게는 정말 PPT 자료도 많이 내고 면접도 하고 디테일하게 해놓고 왜 지금 결정하는 홍명보 감독에게는 그런 과정을 안 가졌느냐. 또 왜 면접 후보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사람에 따라 바뀌었느냐. 게다가 스타 선수 출신은 아니어도 아마추어 학원 프로축구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축구 지도자들은 모두가 대표팀 감독을 목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로의 명장반열에 오른 지도자들도 그랬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감독이 선임되면은 이거는 불공정한 사다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몽규 회장이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인물들과 축구인들과 언론과 모두가 이 선임 절차 과정에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13일에 통신사인 뉴시스와의 통화를 통해서 다음 주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기자회견도 없다. 일정은 없을 것이다. 즉 홍명보 감독이 또 한 번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자리는 없을 것이고 또 홍명보 감독을 또 앞으로 내세워서 협회가 빠진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공식 입장을 표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정몽규 회장도 별도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이 다시 공식 성상에 나와서 협회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는 9월 A매치 명단 발표 기자회견 즉 8월에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 그냥 이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묵살하고 이제 묻고 넘어가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모든 상황을 해명하고 특히 긴 많은 문제들을 1년 동안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 대표팀과 면접을 했거나 협상을 했거나 혹은 후보군에 들었던 많은 감독들이 지금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메인 개최국인 미국 대표팀이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하면서 버홀터 감독을 경질했어요. 그 후임 감독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버풀을 떠난 위르겐 클롭 감독은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클롭 감독과 친한 사이로 한국 대표팀의 최종 면접 대상자였던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한국 대표팀과 협상을 했던 제시 마시 감독도 캐나다를 맡고 있지만 조국이 또 미국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던 당시에 에이전트가 이력서는 넣었던 마르셀로 비엘사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포체티노 전 첼시 감독이나 혹은 유벤투스를 떠난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도 사실은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는 제안서를 이제 준비했던 감독 중에 하나예요. 연봉 문제로 아예 제대로 검토조차 안 됐지만 지금 거론되는 꽤 많은 감독들이 미국 대표팀도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도 다음 월드컵의 개최국이 원할 만한 감독을 충분히 선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회장이 자금만 마련하고 자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가능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아시아 3차에선 B조에 속했는데 최약체로 꼽히는 가장 낮은 포트의 팀 쿠웨이트조차 이 포르투갈 청대 감독 출신인 후이 벤투 감독을 경질하면서 새로운 감독을 뽑고 있는데 엑토르 쿠페르 전 시리아 감독, 후안 안토니오 피치 전 바레인 감독, 카를로스 케이로스 전 카타르 감독, 그리고 윌리 사뇰 조지아 감독, 펠릭스 바스 전 에콰도르 카타르 감독, 여기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까지도 후보 리스트에 있다고 해요. 여기서 펠릭스 바스 감독은 우리의 12인 후보에 있었고 엑토르 쿠페르 감독은 100인 후보에 있었고 피치 감독도 후보에 있었고 케이로스 감독은 클린스만 선임 당시라든지 그 이전에도 한국 대표팀 후보군에 올라 있던 감독입니다. 즉 쿠웨이트도 이렇게 좋은 감독들을 많이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도 원하고 있고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감독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쿠웨이트가 이런 좋은 감독을 선임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운영과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따르는 것이죠. 한국 대표팀은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 예선 일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9월 10일 오만 원정, 10월 10일 요르단 원정, 10월 15일에 이라크와 홈 경기 이후에 11월 14일에 새 감독을 찾고 있는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열릴 6경기 중에 4경기가 중동 원정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인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을 최종 예선을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 출항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우리가 월드컵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일단락시킬 수 있는 공개 해명과 인터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이 거센 국민적 비판과 대대적인 비판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한주TV는 계속해서 대한축구협회의 상황과 또 대표팀 감독 선임의 논란을 취재하고 추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